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다들 건강에 많이 신경 쓰시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먹는 것 하나하나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두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두부 좋아하시나요? 저는 참 좋아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두부 한 모에 간장 살짝 뿌려 먹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두부는 정말 훌륭한 음식입니다. 단백질은 풍부하면서 지방은 적고 가격도 부담 없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음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두부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놀라셨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두부가 다른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니. 하고 말이죠. 오늘은 이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동안 무심코 함께 먹었던 음식 중에 실은 우리 건강에 해로운 조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식탁을 더 건강하게 바꿔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이거랑 저거는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미신처럼 여기기도 했지요. 하지만 요즘에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로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조합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인 만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할지 정확히 알아두면 좋겠죠? 두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까요? 두부는 콩으로 만든 식품으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게 되는 식품이죠. 저도 식탁에 두부가 자주 오릅니다. 아침에는 두부 조금에 간장 살짝 뿌려 먹고, 점심에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어 먹고, 저녁에는 두부 조림을 해서 반찬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주 먹는 음식이니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부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이고, 나는 평생 그렇게 먹어왔는데 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알고 조심하면 됩니다. 우리는 늘 배우며 살아가는 거니까요. 첫 번째로 알아볼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두부와 시금치 생각만 해도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조합이죠?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두 식품은 함께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 성분과 만나면 불용성 물질인 수산칼슘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아 우리 몸에 쌓이면 결석, 즉 돌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따르면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자주 먹으면 몸에 결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시금치국에 두부를 넣어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습관은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주 그리고 오랜 기간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재미있는 사실은 예전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시금치국에 두부는 넣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라는 겁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았던 거죠. 두 번째로 알아볼 음식은 버섯입니다. 버섯 역시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표고버섯이나 팽이버섯 같은 것들은 항암 효과도 있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부와 버섯을 함께 먹는 것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섯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부족하여 두부의 단백질과 결합했을 때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두부와 버섯을 동시에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두부와 함께 먹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견과류를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함께 먹으면 소화 효율이 떨어지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두부와 같은 대두 제품은 피테이트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에 풍부한 칼슘, 철분, 아연 등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두부와 견과류는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그럼 두부는 뭐랑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걱정 마세요. 두부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는 점입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두부와 시금치를 한두 번 같이 먹었다고 해서 또는 가끔 두부와 버섯을 함께 먹었다고 해서 바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식단과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 몸에 무엇이 좋고 나쁜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 오늘 배운 지식을 더해 더 건강한 식생활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두부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의 목록과 그 이유, 그리고 대안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두부와 시금치의 위험한 만남. 시금치와 두부의 조합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실제 임상에서도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소에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 드셨다고 하더군요. 20년 넘게 그렇게 드셨다니까요.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금치에는 100g당 600에서 700mg의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염이 만들어지는데 모든 신장 결석의 약 75%가 이 수산칼슘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결석이 생기는 환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특히 더 위험한데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수분 섭취가 줄어들고 신장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이죠.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서도 이호로 결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의 식습관을 조사해 보니 시금치와 두부를 자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옥살산 함량을 줄이거나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더라도 충분한 물을 마시면 결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라고 권해드렸는데 그러면 몸속에 형성된 결석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두부와 버섯은 소화장애의 원인. 버섯도 두부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버섯에는 키틴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성분입니다. 여기에 두부의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68세 할아버지가 생각나네요. 그분은 평소 위장이 약했는데도 건강에 좋다고 두부와 버섯을 함께 넣은 찌개를 자주 드셨다가 만성 소화불량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야 증상이 호전되었죠. 2018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소화효소가 부족한 노년층이 단백질과 키틴 성분을 동시에 많이 섭취하면 소화불량 위험이 약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적은 70대 이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버섯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버섯은 면역력 강화에 좋은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두부와 버섯을 각각 다른 시간에 드시거나 함께 드신다면 더 잘게 썰어서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효소가 풍부한 파인애플이나 배를 후식으로 드시면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부와 견과류의 문제점.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두부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부에 포함된 피테이트 성분이 견과류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제가 병원에서 영양 상담을 할 때 70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매일 두부와 호두, 아몬드를 함께 갈아서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들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철분 흡수가 잘 안 되어 빈혈 수치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야 상태가 좋아졌죠. 2018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콩 제품에 함유된 피테이트가 칼슘, 아연, 철분 등의 미네랄 흡수율을 최대 50%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원래 영양소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비타민 E와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서 건강에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그러니 두부를 드신 후 한두 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견과류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 식품의 좋은 점은 모두 얻으면서 나쁜 영향은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두부와 고단백 식품의 동시 섭취. 두부 자체가 고단백 식품인데 여기에 달걀이나 육류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많은 환자분들이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다가 소화불량, 변비, 그리고 심한 경우 신장 기능 저하까지 경험하셨습니다. 한 번에 과도한 단백질, 체중 1kg당 0.8g 이상을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한 번에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적게 드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단백질은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다만 하루 중 여러 끼니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두부를 드셨다면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다른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은 체중 1kg당 약 1.5g 정도입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90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를 3끼에 나눠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섯 번째, 두부와 소금의 과다한 조합. 많은 분들이 두부를 드실 때 소금이나 간장을 듬뿍 뿌려 드시는데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두부 자체에 이미 소금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금을 더 많이 넣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제 진료실에 고혈압으로 정기적으로 찾아오시던 72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은 매일 아침 두부에 간장을 듬뿍 찍어 드셨다고 합니다.
혈압약을 드셔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고생하셨죠. 소금 섭취를 줄이고 나서야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더 적은 3에서 4g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부 한 모약 300g에는 이미 약 1g의 소금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두부를 즐기시려면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파, 마늘, 들깨가루 등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트륨은 줄이면서도 맛과 영양은 더할 수 있습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들. 여기까지 들으시니 그럼 두부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두부와 궁합이 좋은 식품들도 많습니다. 첫째, 두부와 해조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이는 두부의 사포닌 성분과 함께 작용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경험으로는 고지혈증 환자들이 두부와 해조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이 약 15에서 20% 감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둘째, 두부와 돼지고기의 조합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돼지고기에 함유된 비타민 B군과 두부의 단백질이 만나면 상호 보완 작용을 합니다. 특히 돼지고기를 두부와 함께 조리하면 콩 속의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레시틴 성분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2022년 연구에서는 이런 조합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약 18%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두부와 녹황색 채소 당근, 시금치 제외의 조합입니다.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두부의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들에게 흔한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죠.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한 후 3개월 만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11에서 13으로 올라간 분도 계셨습니다. 넷째, 두부와 김치의 조합도 좋습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두부의 단백질 흡수도 도와줍니다. 다만 짜지 않은 김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는 김치와 두부를 함께 먹기 시작한 후 장 건강이 개선되고 변비가 해소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두부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두부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부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량만 드세요. 두부 반 모약 150g 정도가 한 끼 적정량입니다. 60kg 성인의 하루 단백질 적정 섭취량이 60g인데 두부 한 모약 300g에는 27g이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단백질은 다른 식품으로 채우는 것이 균형 잡힌 식단이 됩니다. 둘째, 유기농 두부나 BGMO 두부를 선택하세요. 이런 두부는 화학 첨가물이 적고 영양소가 더 풍부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식이요법을 권할 때도 항상 유기농 식품을 권했는데 특히 두부 같은 콩 제품은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두부를 구입한 후에는 가능한 빨리 소비하세요.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산패가 일어나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어쩔 수 없이 보관해야 한다면 물을 자주 갈아주고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과 그 이유, 그리고 대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두부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주요 식품은 시금치, 버섯, 견과류, 고단백 식품, 그리고 과도한 소금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들었다고 해서 두부를 멀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두부는 70대 이상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두부는 소화가 쉽고 경제적인 단백질 식품이니까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는 두부를 올바르게 먹기 시작한 후 건강이 크게 개선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82살 할머니 한 분은 두부를 적절히 섭취하기 시작한 후 근감소증이 개선되고 활동량도 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 노인분들에게 중요한데요.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골밀도 저하를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70대 여성의 골밀도 감소율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약 30%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부는 콜레스테롤도 없어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대신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이 약 5에서 8%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도 육류 섭취를 줄이고 두부로 대체했더니 고지혈증이 개선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어느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두부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게 되셨나요? 지금까지 무심코 두부와 함께 드셨던 음식 중에 좋지 않은 조합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주의해 보세요. 그렇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알았으니 조금씩 바꿔 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먹는 즐거움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에 좋은 조합을 찾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두부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마무리 전에 핵심 내용을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부와 시금치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쌓이면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모든 신장 결석의 약 75%가 이 수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수분 섭취가 줄어들고 신장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두부와 버섯의 조합도 조심해야 합니다. 버섯에는 키틴이라는 소화가 어려운 성분이 있는데, 여기에 두부의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꼭 함께 드시려면 잘게 썰어서 충분히 익혀 드시고 소화 효소가 풍부한 과일을 후식으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두부와 견과류입니다. 두부에 포함된 피테이트 성분이 견과류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두부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칼슘, 아연, 철분 등의 흡수율이 최대 5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식품 모두 좋은 영양소가 많으니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두부와 육류나 달걀 같은 고단백 식품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도 피하세요.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므로 단백질 섭취를 하루 중 여러 끼니에 나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에 체중 1kg당 약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부에 소금이나 간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두부 자체에 이미 소금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데 여기에 소금을 더하면 나트륨 섭취가 크게 늘어납니다. 65세 이상은 하루 소금 섭취량을 3에서 4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두부와 궁합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는 두부와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돼지고기와 두부의 조합도 좋은데 돼지고기의 비타민, 비군과 두부의 단백질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도 두부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두부 반모, 약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두부를 선택하고 구입 후에는 빨리 소비하세요. 부득이하게 보관해야 한다면 물을 자주 갈아주고 소금을 약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셔서 더 건강하게 드시길 바랍니다.